수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오래된 학문입니다. 교역이나 분배 등 인류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계산을 담당해왔고, 농경생활의 필수적인 천문 관측, 달력의 제정, 토지 측량 등에도 수학이 관여해왔는데요. 그 외에도 수학은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통 그 음악과 미술과 수학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합니다. 약 3만 년의 역사를 갖죠. 옛날에는 어떤 종족의 인류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수학을 사용했고요. 셈을 통해서 사냥감의 수를 셌고, 그 아르키메데스나 이런 사람들이 예에서 보듯이 수학을 사용해서 그 인류의 어떤 안전을 지키는 그런 일도 해왔죠. 또 그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뉴턴이 미적분을 만들어서 천체 운동을 기술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류의 삶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리고 또 어떤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하나의 큰 창구가 됐습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수학.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로봇과 인간의 대결이라 불리며 세계가 주목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우리가 아는 수학이 학교 수학이 다가 아니라 이 수학이 현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파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핵심 기술에는 딥러닝이라는 수학 알고리즘이 적용됐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주인공이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눈보라가 실감나게 몰아치면서 몰입감을 높여준 이 장면에도 등위집합이라는 수학 이론이 이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시 설계나 교통 문제 해결, 무인 자동차, 무인 의료 진단과 같은 머지않은 미래의 산업에도 고도의 수학적 전문성이 쓰인다고 하니 수학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학문인 수학을 연구하고, 수학을 통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수학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산업수학혁신센터를 설치해 산업과 과학기술의 난간을 수학적 방식으로 돌파하는 산업수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이곳 융합수학연구부는 공학이나 여러 과학 분야 제가 가끔씩 애들한테 이야기해요. 얘들아, 너네가 뛰어난 수학자가 될지 누가 아냐? 너네가 세계를 바꿀 만한 그런 위인이 될지 누가 아냐?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죠. 캐릭터가 순식간에 모양도, 덩치도, 색도 전혀 다른 캐릭터로 변신하는데요. 이어서 또 하나의 영상을 볼까요? 앞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캐릭터 변신의 중간 과정이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영상 변화 알고리즘에 수학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장의 그림에 있는 물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만드는 게 연구의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 이 영상에 있는 밝기값을 기하학적 그래프로 만든 뒤에 두 그래프가 겹치도록 하는 변형값을 찾는 수학 문제를 푼 것입니다. 영상 변화 알고리즘을 3차원에 적용하면 3차원 모델링을 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링 기술은 의료 영상, 3차원 영화와 애니메이션, 구조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영상에서는 정확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의학 분야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곳 생명의료영상연구팀도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한 심장 진단 기술과 심장의 수리적 모델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이랑 수학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거, 옷을 만들거나 가방을 들거나 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몰거나
병원에 가거나 요즘 공항 가도 로봇들이 움직이죠. 막 자동적으로. 그리고 청소하는 로봇도 정말 많아졌고요. 그리고 요리하는 로봇도 굉장히 많아졌고 앞으로 많은 시대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거의 기본이 수학이라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충분히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분석할 데이터가 더 많다고 해요. 그거는 로봇으로도 아니고 그걸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밍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요. 또 영상 하나 보실게요. 이분은 김민영 교수님이시고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직접 경험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애리조나 주에서 한참 가르쳤었는데요. 계산이 필요한 과정에서 계산기를 사용하게 허용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계산기를 쓸 줄 모르는 학생들이 점점 나타나요. 낮추니까 더 낮추. 낮추니까 더 낮아지거든요. 전체적인 기술이. 100가지 요구하면은 굉장히 포기를 일찍 하더라도 60까지 배우던 사람들이 60을 요구하니까 30까지 밖에 안 배우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계산기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거든요. 저도 계산기 많이 쓰니까요. 네. 사실은 요새 글 읽을 필요가 없는 부분도 많거든요. 리더들을 사용하면 저절로 읽어주는 테크닉도 지금도 있고 그건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글 읽을 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기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머리를 써야지 되는 부분은 또 항상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가령 AI 시대라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질문하신 분도. 그러면 앞으로 AI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면은 AI를 이해하려면은 어떤 거를 알아야지 되는가? 런던에 있는 임페리얼 커리지에서 공짜로 만든 온라인 코스예요. 머신 러닝에 필요한 수학, 고유값과 부유 벡터, 가변수, 미적분. 저 내용은 지금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으시죠? 괜찮아요? 제목만 들어도 머리 아파. 머리 아픈데 엄청나게 많은 수학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기초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AI 하지 마, 우리가 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AI를 누구나 다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낙후되는 현상에 대해서 걱정스럽거든요. 이해한다. 두 가지 낙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라 전체가 낙후될 수도 있죠. 저런 종류의 배경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교육이 있는 시스템하고 저기 없는 시스템을 비교하면 낙후가 될 수 있고 또 한 나라에서도 개인이 낙후되는 현상도 많을 거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맞아요. 저런 기초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하고. 아니 근데 선생님, 그렇다면 그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가 저거예요? 기초잖아요, 저거.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머신러닝 당장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라서. 저런 종류의 수학의 입문 정도까지는 하는 게 좋지. 많이 놀라셨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직 제가 8강 아직 표를 안 올렸던 것 같은데 저희 마지막 시간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이 나이 때 맞는 수학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책의 4가지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전 딱 4줄로 이야기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티아입니다. 오신 분들 저처럼 수학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우와. 저는 애 있으면 애한테 집중하지 막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수학 해볼까요? 이게 수책의 4가지 본질이라면 이해가 되세요? 자,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수학을 배울 때 마찬가지 뭐든 이름부터 배우시는 거. 그리고 나서 저처럼 수학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뭐와 뭐가 같은지 가장 기본이에요. 같이 한번 적어 보실게요. 수책의 4가지 본질. 첫 번째는 이름을 먼저 배우시고요.
두 번째는 같은 것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른 걸 얘기를 했어요. 아, 다르다. 다르다 할 때는 그 다음 말이 크다, 작다, 크기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네 번째는 연산이 됩니다. 수체계를 배우실 때 이 네 가지가 벗어나질 않아요. 자연수, 분수, 소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허수, 복소수. 그리고 나서 행렬, 그 다음 뭐 벡터 스페이스, 어떤 수체계든 다 똑같이 요거를 통일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할 때 제일 처음부터 이름을 아는지, 같은 건 무엇인지, 다른 거 크기 비교 배우시고 둘이서 라는 부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수의 의미와 숫자랑 수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숫자는요, 1, 2, 3, 4, 5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숫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숫자는요, 그냥 추상성. 즉 뭐냐면 그냥 하나의 기호예요. 기호. 자, 그런데 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양을 뜻합니다. 양. 양을 개수라고 할까요? 카운팅, 개수. 두 번째는요, 순서예요. 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이에요. 자, 그럼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유 200ml는 어디에 들어가요? 네,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양에 들어가죠. 크기, 양, 개수. 우리가 숫자들을 부를 때 크기, 양,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숫자 쓰기를 먼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양 일치를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게 숫자를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의 의미 중에서 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 일치를 배우시는 거고 두 번째가 순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했던 그런 숫자랑 연결되겠죠? 예를 들어서 버스 2번 타고 와 라고 했는데 그 2번이랑 002번이랑 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just 이름뿐인 거죠. 그리고 순서라고 하는 건 양이랑 상관이 없어요. 양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는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일 뿐이에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다시 수의 의미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양, 개수, 카운팅, 크기. 두 번째는요, 순서. 양이랑 상관없어요. 세 번째는 이름에 대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 자, 그럼 우리 한번 놀아볼까요? 자, 저희 워크지 한번 보실게요. 워크지 첫 번째 그림, 여기서 별을 한번 찾아보세요. 별 찾으신 분들 올려주세요. 별. 요거는요,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졌죠. 나라가 없어져도 유대인들이 선택한 건 아이들에게 수학적인 사고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평면을 분할합니다. 평면을 분할하고 그 안에 그림을 숨겨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요. 자, 여기 안에 숨겨진 그림은요, 별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별이라고 하고요. 별 찾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직 손 드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라가 없어지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서 자기의 신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 교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창의적인 사고였어요. 그래서 수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평면의 분할에 대한 게임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떠돌면서 텐트에서 자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게임과 이런 활동을 밤새 시키면서 아이들이 고단하지 않게 핸펀의 별 표시는 아닌 거죠. 핸펀이 뭐죠? 핸펀? 네, 잘 모르겠는데 요 그림 내에서 별을 찾으신 분 있으세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휘리릭 보셨나요? 핸드폰. 핸드폰의 별 표시는 아닌 거죠. 네. 아니고요. 아까 거기서요. 자, 슬쩍 보이시나요? 너무 빨랐나? 이제 잘 보이시죠? 요런 거 있다는 거. 자,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나라를 잃지만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거는 꿈과 희망,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뭔가 준비해 주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이에요.
이런 숫자를 하면서 요거는 약간 도형도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자르셔서 이렇게 4개로 나눠 주시면 돼요. 블럭으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4명이서 할 수도 있고 2명이 할 수도 있어요. 일단 2명이 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2명이 하는 거.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오목 같은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놓고 얘가 여기다가 놨어요. 자, 5개를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나는 또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랬더니 얘가 막아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붙였어요. 자, 요 게임의 묘미는요, 돌릴 수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직 멀었네? 라고 하면서 자기 거를 더 붙이겠죠. 자, 제가 이겼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죠? 다시 한 번 더. 그냥 자기가 놓고 싶은데 놓을 거예요. 놓고 싶은데 놓은데 이 게임의 묘미는요,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놓으면서 이겼어요. 5개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5개 됐죠. 오, 좀 놀랍지 않나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해요. 이렇게 4명이 하면 정말 전쟁이 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친구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래서 그 다음 친구가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럼 난 옆에다 놔야지.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따라 놓고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다가 놓고 그럼 이 친구는 여기다가 막았어요. 짜증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돌려서 해보시는 거예요. 이 게임은 사실은 원래 기존 게임은 뭐가 있냐면 이런 펜타고 게임이 있어요. 2색, 4색이 있어서요. 이걸로 게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2색 게임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신랑이랑 전쟁 나요? 자, 제가 여기다 놨더니 옆에 친구가 옆에다가 놨어요. 그러면 저는 옆에다가 이렇게 놨더니 옆에 친구가 어떻게 놔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막 방어만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막 또 공격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그럼 나도 따라서 놓을까? 이렇게 놔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휘리릭 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휘리릭 돌려버려요. 근데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검정색 막아버리고 이 친구가 다시 하는 거는 이렇게 세워서 그러면 이 친구는 아싸 라고 하면서 이렇게 쌓아갈 수 있겠죠. 할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또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벌써 4개를 놓고 옆에 친구가 다시 또 막았어요. 완전 전쟁되는 거예요.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네, 요런 게임이 있고 실제로 요거에 그냥 평면 버전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네모를 붙여가지고 회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붙이고 돌리고 또 돌리고 이렇게 돌려주니까 규칙은 이렇죠. 가로여도 되고 세로여도 되고 또는 대각선이어도 되고 5개만 먼저 만들면 되는데 키는 뭐냐면 돌려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생각이 정말 많이 돌아가요. 8세 이상부터 할 수 있는데 7세부터는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7세는 그냥 안 돌리고 그냥 그대로 했었고 8세부터 이렇게 돌리는데 눈이 휙휙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른들이 같이 편먹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돌려서 하는 게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게임 어떤가요? 5 만들기 게임에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추럴 넘버이기 때문에 숫자는 5, 그 다음에 10을 기준으로 만드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2번째 게임 소개해 드릴게요. 2번째 게임은 이렇게 벼룩 서커스라는 게임이고요. 그냥 설명부터 먼저 해드리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카드가 아니라 그냥 색깔 카드로 보여드렸어요. 벼룩 서커스다 보니까 또 그림이 되게 재밌어요. 벼룩이랑 벼룩이 코끼리 쇼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벼룩인데 삐에로 하는
보드게임이 재밌는 게 뭐 바퀴벌레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예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되게 귀엽게 많이 보드게임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아크로바틱 하는 벼룩이고요. 색깔별로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죠. 얘는 공타기 하는 네, 벼룩이에요. 그냥 벼룩이 종류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해서 0에서 7까지 나와 있어요. 오케이. 0에서 7까지 카드 복사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0에서 7까지. 게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미션 카드가 3종류가 있는데 제가 붙여놓은 거는 뭐였죠? 여기다가 same color. 같은 색깔 나올 때까지 계속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같은 색깔이 나올 때까지. 자, 두 번째 픽 카드 있어요. 다른 친구한테 픽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 거 가져가는 거예요. 마지막 give. 주세요. 상대방한테. 자, 그럼 미션 카드 3가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같은 색깔 나올 때까지, 두 번째는 내가 뽑아가는 거, 세 번째는 친구가 주고 싶은 거 주세요 하는 방법이에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카드를 코팅 하셔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잘 섞어서 게임 하시면 돼요. 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그냥 섞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올려놓고 나서 하나씩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5점이에요. 5점을 가져가도 되고 오픈해도 돼요. 가져가도 되고 오픈해도 돼요. 전 점수가 높으니까 제가 가져갈 거예요. 가져갔어. 자, 다음 사람이 시작하는데 열었는데 0점이야. 너무 낮은 것 같아. 내려놔요. 바닥에 내려놓고 자, 바닥에 내려놔요. 그럼 그 다음 장 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여는데 방법 규칙이 2가지예요. 같은 색깔 나오면 아웃, 다른 색깔 나오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열어볼게요. 우와. 픽. 다른 사람 거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은 옆에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진행되는 덱이 있고 여기서 판 벌리는 게 있고 여기는 아웃, 버려지는 칸이 있는데 내가 가진 카드를 친구가 가져가는 거예요. 헐. 자, 가져가고 셋이서 하고 있어서 지금 다음 제 차례예요. 제가 이렇게 열었더니 세임 컬러가 나왔어요. 주황색. 자, same 컬러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 3점이지만 내려놔요. 색깔이 또 달라요. keep going. 색깔이 달라요. keep going. 색깔이 달라요. keep going. 색깔이 달라. 오, 색깔이 다른 거. 아까 지금 나온 카드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주황색이 나왔죠? 그럼 얘는 아웃이고 마지막 나왔던 6점을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열었는데 나온 카드에서 나왔죠? 아웃인 거예요. 두 번째 친구 아웃. 자, 세 번째 친구. 여기에서 나온 컬러가 없죠?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제 차례고요. 여기 나온 것 중에 초록색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웃.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점수 계산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다시 한 번 더 규칙 알려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덱에서 카드를 열어서 내려놓을지 가져갈지 결정하는 거예요. 내려놔도 되고 가져가도 돼요. 자,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같은 숫자를 3장을 모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규칙 하나만 하셔도 돼요. 같은 숫자 3개 모으면 10점, 이 규칙 하나로만 하셔도 돼요. 같은 숫자 3개 모으면 10점, 이렇게 게임 한 번만 하셔도 돼요. 같은 숫자를 3개 모으면 10점이 되는 거예요. 자, 또는 그냥 너무 그냥 아직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색깔별로 한 장씩만 높은 점수 계산하는 거. 1번. 두 번째, 같은 카드 3장 모으면 10점. 같은 카드. 그럼 규칙 끝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다 모아요. 색깔별로. 그런데 나한테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뭐예요? 가장 높은 거 7점. 끝. 애들이 막, 근데 사실 애들이 못 모르는데 애들이 훨씬 더 게임을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처음에 아이들과 같이 할 때는요, 아이들한테 좀 점수 계산은 엄마들이 좀 도와주면 훨씬 애들이 재밌어요. 왜냐면 그냥 뒤집으면서 애들은 신나하니까. 오, 아웃, 가져간다, 픽, 킵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게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같은 숫자가 3장 모으면 같은 숫자 3장 모으면 10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색깔별로 큰 숫자. 오, 책임져님. 맞아요. 딱 그 2가지밖에 없어요.
점수 따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색깔별로 하나 가져가는 거 또는 높은 점수, 그 다음에 같은 숫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아이들이랑 할 때는 그냥 카드 서로 보여주면서 하면서 1이 3장이네? 그럼 뺏어오는 거죠. 애들 울고 싸움 나고 근데 재밌잖아요. 그래서 미션 카드는 3장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색깔별 컬러 이렇게 넣어서 아이들과 재밌게 게임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숫자는 기호예요. 숫자는 기호고요. 수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양이 있어서 숫자를 배우고 나서 수양 일치하는 걸 그 다음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냥 이 자체가 1, 2, 3, 4가 그냥 1, 2, 3이지. 근데 거기에다가 1, 2, 3,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숫자 쓰는 것까지 3종 세트가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두 자릿수 게임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수의 원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 했던 부분은 수학적인 사고, 전반적인 교육 이야기, 그리고 수학 이야기, 그리고 수학적인 사고, 그리고 티아가 보는 수학에 대해서, 그리고 수와 숫자 이야기, 그리고 숫자 놀이하는 거. 아이들이 이 한 자릿수가 좀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크게 연산을 안 넣었어요. 꼭 연산이 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재밌게 공부하면 그게 행복한 수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인증 과제는 9가지.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배열이 되겠더라고요. 정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분할하는 걸? 뭐라고 하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그 사진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3계산기 3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보는 9가지 찾고 엄마가 보는 9가지 찾아도 오케이. 그리고 같이 9가지 찾아도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고 싶으신 거는 오늘 하실 거는 이제 초등수학 시작하는 날로서 우리 아이랑 같이 조금 수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흥미도 좀 채워보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꼭 반복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암기도 필요하고 반복도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 인증과제도 마찬가지고요. 요 9가지 찾다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오늘 보여드렸던 수놀이 게임들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인증과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두잉두잉 아이들이랑 일주일 동안 두잉두잉 많이 하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아르키메데스의 별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의 과제는요. 나만의 수학 또는 뭐 땡땡이의 수학 우리 아이 이름 넣어서요. 9가지를 완성해 보시고 또는 수놀이를 인증샷 찍으셔도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혹시 놓치는 거 있으면 카페라든지 밴드 댓글 올려주시고 오늘 강의 끝나시면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해 보시고 카페에 오시면은 그 인증 댓글 쓰는 란이 있어서 거기다가 인증 올리시면은 그 선물이 또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고요.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자, 게임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들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증할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못해서 너무 좌절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죄가 좌절돼요. 뭐 애가 못하면 어때요?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고 만들기 하다 멈춰도 되고 그냥 두잉하는 게 그게 끝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